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연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이 우리 주식시장. 자, 오늘부터는 최태규 전문가가 한번 희망 전도사가 돼볼까 합니다.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시장 분위기인데 계속 하락하지만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하나 시장 흐름 보면서 왜 최태규가 이제 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큰 흐름 30분 봉으로 얼마나 오늘 시장 변동성을 줬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장 시작할 때는 일단 갭 떴죠. 한 0.2% 갭 떴다가 장중에 10분 동안에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후룩 말아 올리면서 일단 한 30분 동안 올리는 척 합니다. 결국 장 초반 30분 동안은 좀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그 이후 어떻게 돼요? 반 죽여버려요. 반 죽여버렸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11시 넘어가지고 또 다시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또 1시 이후에는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오늘 하루는 굉장히 변동성을 주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아주 힘들게 했어요. 왜? 지수가 2276, 최태규가 얘기했던 2270, 아이고 그 근처까지 그냥 내려와 버리다 보니까 결국 신용 쓰고 스탁론 쓰고 이러한 분들은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놈의 왼수 같은 종목들 빚내고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변동성, 오늘도 하락은 했지만 조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변화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10분 봉 보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변동을 줬네. 자, 그러면 하루하루 일봉을 보면서 올 1월 달부터의 지금 시장의 위치를 한번 보면, 자, 작년 연말 11월, 12월 나름대로 시장이 좋으니까 그게 결국은 독이 되면서 1월 달에 아주 급락 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아주 징그러운 뱀같이 횡보하는 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결국 6월 달에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을 주었습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어찌 보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금요일 날 한 번 더 죽이면서 강한 상승 줬어요. 결국 이러한 강한 상승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한 번 속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손절치고 막 이런 분들이 그래 갈 것 같아. 바닥에서 적산병, 즉 양봉 3개면은 잔딧물도 무슨 물? 그것도 먹는다고 하는데 결국 이 장대 양봉 3개 바닥권에서 적산병 나왔는데 오히려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공포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76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최태규가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주봉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냥 회치듯이 분봉, 일봉, 주봉까지 날아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 그냥 막연하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왜 그러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질문 안 던지니까 내가 내 스스로 질문 던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깨우칠 수 있게끔. 우리 동학개미들이 뭔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몽둥이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세련되게 막 기관총도 들고 좀 레이저 총도 들고 좀 앞서 나가는 우리 동학개미가 되자라는 차원에서 최태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안 다치는 거거든요. 맨날 우리 그 종목 상담하면 그거예요. 우리 전문가가 사라고 샀더니 물려요. 전문가가 이야기한 건 그냥 방송이라는 게 자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차원으로 보고 우리 시청자는 결국 그 중에서 알짜배기가 뭔가 분명히 방송 보다 보면 하루에 10개, 10몇 개 종목이 던져져요. 그럼 거기에 몇 개는 진짜 진주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전문가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결국 그 종목, 어떤 종목이 갈 건가, 그러한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레벨업 될 수 있는, 주식은 자꾸 경험이 쌓여져야 돼요. 그냥 지금 얘기하면 알 것 같아. 근데 또 잊어버려. 최태기 얼굴이 화면에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이 안 나. 기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최태기는 뭐 처음부터 주식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정말 완전 새가슴이었어요. 새가슴. 그런데 결국 다쳐보고 아파보고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왜 내가 여기서 아팠지? 그것을 깨우치는 과정,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우치면서 지금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어찌 보면 고난이도의 8, 9, 10 중에 8, 9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을 살아남으면은 어지간한 시장은 껌이에요, 껌. 뭐 그 정도쯤이면 내가 저런 것도 경험했는데 이까지 것? 이러한 상황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식 시장은 난이도가 굉장히 하이 레벨에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270 이 자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정말 1월 달부터, 1월이 아니지, 6월 달부터 장장 1년 이상을 하락했어요. 1년 이상. 하락하면서 반등 다운 반등 줬나요? 안 줬어요. 보면 하락하고 기껏해야 횡보 한번 주고, 하락하고 기껏해야 횡보 한번 줬단 말이에요. 이번도 하락하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끈 이 자리를 잘 보면요, 항상 제가 뭐라 그러죠? 주식은 올라가면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게 올라갈 때 변곡준 자리까지 갭을 메우러 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빨간색 자리 보면은 얘가 2020년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방황한 자리, 근데 그 가격대를 깨지 않고 지지해 줬던 자리예요. 반면에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저항받았던 자리예요. 그 이전 2019년도 한번 저항받았죠. 즉 저항, 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가 더 깨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력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라고 했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그냥 흐름의 한 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4등분 해봤더니 이 자리가 얼마냐? 얘가 1900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1440. 과연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올해만큼은 이 7월 달의 저점, 얘가 과연 지금 오늘 만들어 놨던 이 저점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7월에 저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방송에서 올해 고점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나는 1월 달의 고점이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올해 1월 달의 고점이 진짜 고점이 됐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는 차트를 보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분명히 7월 달의 저점이 될 가능성은 있고 이후에는 과연 바보같이 또 이렇게 박스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좀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지해 줄 거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어때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나타나요. 움직이는 게.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도 조금 갈까 말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우리 시장 왜 7월달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1년 동안 하락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횡보는 내가 봤을 때 이건 반등이 아니에요. 결국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힘이 없다 보니까 툭 떨어지니까 못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올라가야 되는데 툭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최소한 몇 달의 이러한 횡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7, 8, 9, 10, 11, 12 올해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나는 배팅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는 그래 이 1년 동안 하락하면서 반등 다음 반등 없었어. 그러면 최소한 횡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지금 어때요? 긍정적인 뉴스라는 게 없어요. 항상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 당시에 되짚어 보면 얼마나 뭐라고 해나 좋은 뉴스만 나오네. 그 당시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놈의 주식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악재가 툭툭툭 나오는데도 악재를 무시한 오로지 보고 싶은 호재만 보면서 가는 시장이었어요. 결국 뒤로는 뭐예요? 호박씨 깐 거지. 이 호박씨 까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우쳐야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분명히 극도의 공포를 주면서 좋은 건 없어. 자꾸 나쁜 것만 얘기해.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우리 인생사하고 똑같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 그러면 지금의 하락이 최소한 여기이냐 아니면 여기이냐 거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얘가 여기야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는 어느 정도 매수가 이제 가능한 가격대에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년이라는 시간이 하락했고 호재란 호재가 없어. 그러면 아마 뒤로 호박씨 까면서 반등을 위한 매집이 기관 외국인들은 한다. 왜? 그들은 그 이전에도 항상 그렇게 여우 같은 짓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우가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뒤에서 딱 보면서 뭐 쫓아하면 되는 거예요. 쫓아하면 돼.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지지라인 2270 그 근처엔 2276까지 왔어요. 추가적인 하락 아니면 변동은 주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오고 있고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발바닥에서 뭘 살려고 그래. 발바닥에서 어떻게 사요? 무릎부터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에서 샀더니 발바닥 안 오고 그냥 발목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은 내려가는 거 보니까 그냥 자꾸 지하를 계속해서 파요. 너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은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다 물려 있잖아요. 그죠?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현금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왜 7월 달을 제가 변곡 구간 마지막으로 보고 있냐면 7월 달에 뭐가 있죠? 우리 시간으로 7월 14일 날 CPI 발표됩니다. 지난달에 몇이었죠? 8.6%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많이 컨센서스를 8.7 잡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8.7 잡고 있다는 건 8.7 정도까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CPI가 8.6에서 8.7 아니면 8.5 이렇게 혹 나온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8.7이 아닌 8.8, 8.9 나와버렸어요 라고 했을 때는 알아.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정도 나오지. 그러나 이게 피크아웃. 여기가 정점이야. 이제부터는 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높여놔도 올라갈 수 있고 낮춰놔도 올라갈 수 있다. 이 CPI 같은 경우 제가 2달 전, 3달 전에 결국 이 7월 달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답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요. 허나 이 CPI 같은 경우는 플로어를 봐야 되고 또 내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 7월 달에 이 CPI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근거로는 일단 미국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 결국 물가를 차지하는 크게 세 가지는 뭐예요? 유가, 그 다음에 주거비용, 그 다음에 생필품. 자, 그러면 일단 유가 중에서도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좀 버벅버벅 되는데 한 번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일정 부분 또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휘발유를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휘발유 개럴당 5달러를 넘었다가 지금은 4달러 후반까지 좀 내려왔어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물가 상승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5월 말부터 지금 7월 초 다음 주에 그 월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걔네는 결국 그 주까지가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많이도 올라다닌다는 거지.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결국 이게 끝나게 되면 지금도 많이들 멀리 가는 걸 자제한대요. 왜? 하도 비싸니까.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휘발유 값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달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이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면 그냥 잡혀요. 일정 부분 잡히고 있어. 물론 지금 렌트비 계속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얘도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생필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지금 재고가 쌓인대요. 왜? 지금 먹는 걸 줄여나가는 단계에 있어요. 미래를 생각해 봤더니 지금 여기서 과소비를 해서는 안 돼. 필요한 것만 사자. 근데 기업들은 자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재고를 재고를 많이 받아놨는데 소비자가 소비를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난리 났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여튼 결국 이러한 큰 세 개의 요건으로 봤을 때 결국 6월 달에 물가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번 달에 발표되는 CPI는 그게 어떤 변동을 주더라도 그게 저점이 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배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하는 건 당연하고요. 8월 달은 없어요. 그럼 9월 달에 0.5%. 결국 8월, 9월은 시장이 주변의 물가 환경 보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강하게 올라갔다가 아니면 또 내려갔다.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7월 달 저점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종목별로 좀 보면요. 종목별로 보면 오늘 좀 두드러진 특징은 뭐죠?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좀 맞았어요. 방산, 신재생,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주들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반면에 요새 제가 2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이 제약바이오 쪽 흐름 나름대로 괜찮은데 오늘은 또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자,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얘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캔들 하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저점 만들었어요. 그죠? 55,700원 저점 만들어 놓고 올라가 줬습니다. 올라가 준 것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틀 전 고점, 어제 고점을 얘가 못 올라갔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 얘가 힘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두 개의 고점이 내일 한번 치고 올라가 주나 보면 돼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어디까지 올라가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날 만들었던 요 고점 있죠? 요게 상승이 내일 요 고점을 이어주면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윗단에 있는 구름대 아니면 60일 이평선 여기까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일까요? 한 6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번 7월 초에 좀 얘가 좀 주도할 거야 라고 하면은 한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그 대신 그 위에는 어떻게 돼?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버벅대는 거지 또. 버벅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반등에 한번 65,000원까지는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한번 좀 볼게요. 셀트리온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 보면 어때요? 살아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차트 보면은 자꾸 위아래 흔들고 이러는데 시장 대비 어때요? 이 정도 주가 움직이면 짱이죠. 난 이 종목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나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했었는데 살아 있는 거죠, 뭐. 어디까지 살아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 목표가 한번 가줬죠. 그럼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예요? 여기 189,500원. 그러니까 한 18만, 19만 원까지는 또 이제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기서부터는 이 19만 원까지는 한번 쫓아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또 좀 잘 봐야 돼요. 또 조정 나왔다가 가더라도 가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좋으면 그냥 쫓아가. 왜 내 거는 버벅대는데 얘는 가니까. 그러지 말고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갭 떴을 때 잘해야 돼요. 일단 갭 뜨고 살짝 올라가는데 갭 뜬 다음에 2%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빨리 차익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갭 만드는 거 보고 장중 흐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많은 매물대가 있죠. 16만 원.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한번 저항 아니면 공방 이런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어요. 그래도 수젠텍 이런 장에서 상한가 들어갔으니 또 갖고 계신 분들 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정 부분 비중 조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락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일단 올해의 진바닥을 만드는 7월 달이 될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이제 포트를 짜고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장 계속 연출되고 있지만 그 힘든 시기의 끝이 터널이 좀 보여요. 물론 이 반등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강한 하락이 뒤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계속해서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은 가지셔서는 안 되고 여튼 7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연말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저는 포트 운영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명의들의 복귀 이 방송 끝나면 항상 제가 6시에 뭐 하죠? 공개 방송합니다. 또 여기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못했던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잠시 후 6시 공개 방송에서 제가 또 풀어헤칠까 해요. 그래서 차 한잔 하시고 30분 있다가 채택교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든 장 힘내시고 미소 잃지 마시고 내가 힘들다고 인상 써봐야 안 돼요. 계속 웃으면서 대응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막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나와요. 그래서 좋은 생각 그런 것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